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오늘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17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캐나다를 방문한 계기에 트루도 총리를 초청한 데 따른 겁니다. 또 19일부터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루도 총리의 동아시아 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핵심 우방국으로서 미래 협력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루도 총리실은 지난해 9월엔 무역에 집중됐다며 이번엔 두 정상이 경제와 에너지 안보, 탄소 배출 제로화 및 인권 등 공동의 우선순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지난해 가을 발표한 인도 태평양 전략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안보 증진과 평화 보장, 무역 촉진, 인적 교류 확대 등에 투자하면서 관여도를 높여 동맹국들과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명하게 접근하겠다는 중국은 견제하는 전략입니다. 이후에 16일엔 외교부 청사에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도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한국 측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캐나다 측에선 멜라니 졸리 외교부 장관과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혁신과학경제개발 장관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경제 현안과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의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줄리아 신도이 한인 여성 변호사가 온타리오주 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데이비드 라메티 연방법무장관은 줄리아 신도이 변호사를 토론토 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어릴 적 이민 온 신 판사는 토론토 대학과 오스굿 법대를 거쳐 1994년 법조계에 입문했고 욕대학 고문에 이어 2011년부터 메트로폴리탄 대학에서 법률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캐나다 한인 변호사협회와 아시안 캐네디언 변호사협회를 창립했고 한인 법률 클리닉에도 참여했으며 여성 단체가 선정한 캐나다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신화승 씨와 장영자 씨 부부의 장녀로 남편 역시 2018년 고등법원 판사에 임명된 바 있습니다. 연방법에 따라 지명된 한인 판사는 201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그레이스 최 판사, 지난해 6월 장철희 판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온주 고등법원 판사는 법조계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연방법무장관이 지명하는 사실상 종신직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주택건설 목표를 달성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멀티플렉스를 선택했습니다. 멀티플렉스는 단독주택 부지에 단독주택이 아닌 두 채 또는 세 채나 네 채를 포개 놓은 듯이 짓는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단독이나 반단독만 가능했지만 이제 이들 지역도 3층이나 4층 높이에 한해 건축 허가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28만 5천 채를 더 짓겠다며 온주 정부와 합의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한 저층주택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2051년이 되면 토론토시 인구는 지금보다 70만 명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시는 지금도 심각한 치솟는 집값과 임대시장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켜줄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며 중층이나 고층 건물 이외에 멀티플렉스처럼 다양한 주택 형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다운타운 외곽 지역에 단독주택을 확장하거나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승인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수정 사항에 대해선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주택 소유주는 엄격한 승인 절차 대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멀티플렉스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주택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선 주택가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주택난 해결보다 오히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스카보로와 에토비코, 놀수역 등 이들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데다 건축업자가 멀티플렉스를 짓기 위해 주택을 사기 시작하면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 시즌을 앞두고 온타리오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이 지난해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 측은 입출국과 수화물 처리 과정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 등의 첨단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항공기 이용 승객이 지난해보다 10%, 코로나 이전 수준의 80%까지 회복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업계는 국내선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여행 승객들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에어 캐나다는 코로나 이전의 90% 선까지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름 항공기 운항 일정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 브루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라발 스트리트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소란과 함께 총성이 울렸다는 신고를 받고 러셀 카운티 온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총격범이 쏜 총에 맞고 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 가운데 에릭 물러 경관이 끝내 숨졌습니다. 용의자 1명을 체포한 뒤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밝힌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인 가운데 경찰관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 당국과 덕포드 온주 총리,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 시장 등이 충격적인 소식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전하며 애도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도리토스, 오레오, 사탕, 초콜릿바 등 스낵 제품을 먹기 전에 유심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식용 대마초가 인기 있는 스낵 포장에 담겨져 시중에 놔두고 있기 때문으로 아이들이 스낵인 줄 알고 섭취했다간 병원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불법 대마초 제품을 잘못 먹고 병원에 입원하는 어린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당국은 캐나다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에선 치명적인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며 어린이나 애완동물이 오인해 먹지 않도록 부모와 보호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어린이가 대마초를 섭취한 경우 주의해야 할 증상엔 흉통과 빠른 심장박동, 메스꺼움, 구토, 호흡곤란, 심각한 불안 등이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에 따르면 합법적인 대마초 제품 포장엔 어린이 건강에 대한 경고는 물론 어린이가 제품을 열 수 없도록 포장도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13건의 주거 침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8일 사이 토론토 경찰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윌로우딜 이스트 지역은 조사 기간 중 3건, 또 올 들어선 총 23건으로 놀수역의 여러 지역 중에서 주거 침입 사건으론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은 3일 아침 9시 두들리 애비뉴와 홈스 애비뉴에서 5일 아침 9시엔 힐크레스트 애비뉴와 윌로우데일 애비뉴, 또 같은 날 밤 9시엔 홈스 애비뉴와 케네스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윌로우데일 이스트 다음으로 브라이드 패스, 써니브룩, 용밀스와 다운스뷰, 로딩, CFB 지역이 15건이고 베이비어 빌리지 지역도 13건, 랜싱, 웨스트게이트 지역은 10건입니다. 한편 올 들어 토론토에서 발생한 주거 침입 사건은 9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7% 줄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으로 남한은 노아, 여아는 올리비아가 각각 꼽혔습니다.
연방통계청이 2021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모들이 남자아이에게 가장 많이 지어준 이름 1위는 노아이고 윌리엄과 리오, 벤자민, 시어도어, 제이, 토마스 순입니다. 여자아이 이름은 올리비아 다음으로 엠마, 샤를롯, 아멜리아, 에이바, 소피아, 클로이, 미아 순입니다. 통계청은 인기가 많은 이름은 평균적으로 약 8년 동안 상위 5위를 유지한다며 당분간 이들 이름 순위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